11월 5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 이제 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경 교차 경주는 전체 6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가장 하이라이트는 5경주에 펼쳐지는 김해시장구의 대상 경주, 이제 브리더스컵을 향한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겠죠. 근데 뭐 가장 관심 있는 경주기는 한데 출전두 수가 8마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의 경마를 보시면 편성이 많이 팍팍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인기마가 없는, 능력마가 없는 그런 경주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뭐 서너 마필이 서로 혼재를 하면서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다 보니까 뭐 엉뚱한 결과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배당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막 배당, 고배당이 많이 터지고 하는 그런 경주와, 근래에 들어서의 이 경주를 보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건 어디까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과거 몇 개월 전에 막 배당 많이 나올 때, 그때의 경주를 보시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주가 많았어요. 전혀 엉뚱한 말들. 이 마필이 과연 어떻게 들어왔을까? 막 이런 느낌의 마필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당이 많이 터지고 그랬는데, 최근은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경주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가는 그런 편성들이고 그런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은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2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뭐 마방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수들이 좀 최선의 승부를 하기 시작했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대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경주 거의 좀 재미있는 승부가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적중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부산 경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다 빡빡합니다. 편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기마가 선전할 구도들로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편성도 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상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들의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만한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거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심하게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뒷심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외성이 좀 내포된 그런 경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3번마 차밍베스트, 그리고 7번마 킹파이터, 이 두 마필, 이세마죠. 이 두 마필이 아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번마 차밍베스트는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근데 최근 이제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이 마필도 이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뒷심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그러니까 실전에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택할 것으로 보이고, 자, 문제는 7번마 킹파이터입니다. 이 마필은 뭐 지금까지 4번을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전적이 많은 건 아닌데, 약간은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뒷심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건데, 직전 경주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순발력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조금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인기만 이 3번마 차밍베스트와 7번마 킹파이터 이 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럼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일단 이 마필도 인기마가 될 텐데 이 8번마 랜드뱅크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6월 16일 경주 서수은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 1위 마필 선행을 나갔지만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아쉬운 사착을 한 이후에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 연습주행을 거쳐서 좀 출전을 했는데 보시면 주행심사에서는 역시 순발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직전 연습주행,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연습주행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저는 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휴양마이긴 합니다. 20주 만에 출전하는 이제 휴양마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원래 휴양마를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마필은 좀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양의 여파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차밍베스트나 7번마 킹파이터 이 마필도 100%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8번마 랜드뱅크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요 선행을 갈 수도 있다죠. 자,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전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좀 엉뚱하게도 5번마 마하맨의 기습 선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선행을 나가버리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여줬죠. 근데 데뷔전이 상당히 좀 편성이 좀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던 편성이고 직전 경주는 편성이 더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에서 좀 싸움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믿는 건 서수은 기수입니다. 기수의 역량을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서수은 기수가 마하맨을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경주는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수은 기수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마하맨을 가지고 기수의 역량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앞선에 나가버리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개가 돼버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5번마 마하맨이 사전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있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좀 인기를 좀 누릴 겁니다. 왜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인기마에 비해서는 조금 밀릴 가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은 좀 안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차밍베스트, 7번마 킹파이터, 8번마 랜드뱅크 이 세 마필을 보고 있는데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세 마필이 좀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복병권에서 5번마 마하맨 현장 상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신마들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 체크해 보시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을 충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요. 만약에 5번마 마하맨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저배당 조합은 저는 좀 피하고 차라리 관전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인데 여기에 이세마들이 출전을 했죠. 근데 이세마들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고 그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줄 걸음이 남은 그런 마필들의 선전을 좀 기대는 해보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신마들, 이세마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국산마 5군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외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2번마 벌마의 몬스터 연속 2착을 하면서 승군을 한 마필이고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고 데뷔전 2차전에서는 정도윤 기수 그리고 이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세죠. 상승세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승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마필이 뭐 근성이 아주 없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마필이 가장 큰 장점은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마체형도 480kg대 아주 좋은 마체형을 갖고 있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까지도 있습니다. 비교적 편성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이번마 벌마의 몬스터는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났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아마 앞선 전개를 좀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인기마로 떠오르는 마필이 직전 경주 입상을 했었던 이 4번마 이케시라든가 또는 정도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마 동남이너 이런 마필들, 이 동남이너도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 2.5가 올라갔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이케시는 지금 1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게 직전 경주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 그리고 이 순위를 이 능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대 3착을 차지한 말이 조이준마예요. 그리고 4착을 차지한 말이 테이야. 과연 조이준마와 테이야가 이번 편성에 나온다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케시가 직전 경주 전개가 너무 잘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별로 없고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컬럼비아 챔프입니다. 역시 2세마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7월 14일 날 경주를 보시면 선행을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막판에 근성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까지 하고 승군을 했는데 승군전에서 어이없이 무너졌죠. 어이없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순발력도 사라졌고 마지막 근성도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자, 이게 마필의 본 모습이냐 아니면 최근 컨디션이 저하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콜롬비아 챔프가 지금 각질을 좀 변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해진 편성에서 최시대 기수가 저는 뒤에서 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앞선에 붙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 콜롬비아 챔프가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화랑스카이와 11번마 대호마입니다. 자, 이 두 마필 다 이제 뭐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이고 국산마 5군에서도 어떤 경쟁력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이죠. 근데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두 마필 다 막판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모준호 기수 그리고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마필을 몰아내는 기수들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인기마들이 아직은 신마입니다. 2세 마필도 있고요. 5번마 동남인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8점분이 안 뛰었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경험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부담 없이 뛰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화랑스카이와 대호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배당은 안고 들어오겠죠. 어차피 크게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 이번 편성에서 아마 2번마 벌마의 몬스터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다 전개에 의해서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인기마를 과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언급드리지 않은 마필들 중에서 한 마필 이 1번마 기적의 금빛 이 마필은 현장 체크는 꼭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이 9월 17일 경주에서 능력 부진이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순발력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KT 2점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체크는 저는 꼭 해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벌마의 몬스터, 7번마 콜롬비아 챔프, 10마 두마필, 여기에 복병으로 이제 8번마 화랑 스카이와 11번마 대호마,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입상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올 수 있는 의외성을 내포한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 거리에서 전체 11마필이 이제 자웅을 거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신의 마들이죠. 그러니까 2세 마필. 신의 마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인기마 선전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인기마가 3번마 글로벌 태양, 4번마 레몬파이, 10번마 아잔타, 세 마필 다 2세 마필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마필들, 그러니까 이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뭐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마들이긴 하지만 이 신마들이 또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3번마 글로벌 태양은 지금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는 1400m 경주거리에서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마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렇게까지 강하다. 근데 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몬파이와 아잔타가 있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요. 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선행은 글로벌 태양이 잡을 수 있는 저는 능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번 경주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퍼플망고까지 포함을 한다면 1번 퍼플망고, 4번 레몬파이, 10번 아잔타가 선행을 가고 3번 글로벌 태양의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냥 이 싸움에서 끝난다고 보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뭐 입상을 못하는 건 아니죠. 경마라는 건 항상 우위성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머지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자, 이 4번마 레몬파이가 직전 아름다운 질주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3착을 차지했던 컨트롤러와 거의 착차 없이 4착을 했고요. 바로 그 뒤에 아잔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마필 다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 또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선행 강자가 없어요. 선행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 4번마 레몬파이나 10번마 아잔타, 여기에 게이트 A점을 안고 있는 1번마 퍼플망고 등이 이제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 마필들이 지금 이 글로벌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김해시장배를 포기하고 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 차라리 우승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의 승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인기만상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글로벌 태양, 4번마 레몬파이, 10번마 아잔타,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입상 가능마가 아니고 복병마로 1번마 퍼플망고,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 기념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 이 기념 경주 뭐 타이틀을 뭐 붙여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왜 하는지, 경마 팬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념 경주 하면서 경마 팬들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끼리 뭐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혼합 4군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혼합 4군을 자력으로 벗어나기 만만치 않은 마필들과 상승세에 있는 신의 마필들의 한팔 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걸로는 신의 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인기마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기는 한데, 이 부경의 1800m가 서울의 1700이랑 좀 비슷해서요. 좀 예상 외의 그 경주 결과가 나오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11번마 달릴래요. 3세 수말이죠. 지금까지 12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착승권 언저리에 들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이고, 믿고 보는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 이제 두 가지가 단점이죠. 일단 외곽이라는 거. 부경 1800m에서 외곽 게이트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당히 불리하고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달릴레오라는 마필은 앞선 그러니까 선행 마필 쪽보다는 추임 마필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선행 마필들은 솔직히 부담 중량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추임마들은 부담 중량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릴레오라는 마필이 지금 플러스 3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은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달릴레오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초반 자리 잡기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딱 스타트가 되고 코너가 나오는데 달릴레오가 후미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고요. 선위권 내지는 선위권 끝자락 정도에만 자리를 잡고 간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7번마 남양볼트입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남양볼트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양볼트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 중에 보여준 걸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승군전을 갖는 상승세의 마필, 또 하나는 이번 경주에 솔직히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로겐드롤이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 후보군인데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남양볼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좀 갖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릴리즈 에디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좀 승군한 이후에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의 경주 중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저는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에 붙여만 뛸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경주가 앞선이 빠르지를 않다라고 한다면 5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자리를 잡기는 상당히 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믿고 보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하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해버굿데이나 6번마 허니드래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버굿데이는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마였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착순권에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지금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마필이 입상을 하기는 어렵고 앞선이 무너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놓고 배팅하기 어렵죠. 다만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리고 이호식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거, 이 점은 좀 유리하게 작용은 할 수 있는데, 이 마필이 현장에서 또 인기를 끈다, 이러면 저는 배당의 메리트 없다라고 보고 있고, 허니드래곤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허니드래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실 겁니다. 물론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요, 22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전 경주 우승이 첫 우승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저는 허니드래곤이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고 허니드래곤은 원래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노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직전 경주는 허니드래곤이 앞에 붙여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선이 약했다는 얘기고 그 당시 인기 많았던 이 후사이치 물론 지난주에도 좀 무너지긴 했지만 이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인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경주에 스타트를 하면서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개가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경주에서 허니드래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뭐 우승한 마필이니까 당연히 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번 마 닥터페르시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고 이 마필은 막판 탄력으로 밀어붙이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경주에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면 저는 언제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달릴레오, 7번마 남양볼트, 5번마 릴리즈 에디션,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닥터페르시아 이 네 마필을 보고 있는데 자, 기본 능력 있는 2번마 닥터페르시아 그리고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5번마 릴리즈 에디션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한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2세 별정 A형 1200m 어제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처음 이제 부산경마 말씀드렸지만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맥이 빠집니다. 조금 맥이 빠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2세마들 능력 좋은 2세마들의 경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저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1번마 원더풀리어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막판 근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레이팅이 지금 45예요. 2연승을 하면서 착차가 이창마와 착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이팅 점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가 약했습니다.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 그리고 1번 게이트의 장점이라는 건 있지만 이번 경주에 솔직히 원더플리어가 갖고 있는 순발력만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리어는 좀 강자와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자, 4번마 판타스틱 드림 8번마 판타스틱 필드와 함께 무지개 렌트카 그리고 사조 임금만에서 동반 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판타스틱 드림은 지금 5군마입니다. 5군마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이번 편성에서 봤을 때는 초반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1200 단거리에서 조금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8번마 판타스틱 필드도 원더풀리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최근 두 경주를 다 앞선에서 뛰면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앞선 가기가 어렵죠. 이번 경주에서 이 판타스틱 필드가 선행을 가려면 초반에 엄청나게 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 안게이트에 지금 발빠른 마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초반에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검증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전 이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이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편성이 너무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연승이라는 이 능력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대상 경주에서는 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마 원더풀 리지 데뷔전에서 7착을 했고 뭐
안타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 이 마필이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출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대상 경주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강자와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왔다.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자와의 경험을 잘못 쌓으면 마필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마필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원더풀 리즈가 지금 이번 경주에 왜 나왔을까? 8마필을 맞추기 위한 구색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뭐 이 마필이 뭐 준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출전이 조금은 의외입니다. 자, 8마필 중에서 저는 일단 제가 안 보는 4마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2번마 그레이트 위너, 3번마 백두의 꿈, 5번마 닥터 킹덤, 7번마 한강 클래스, 이 4마필이 남습니다. 자, 이 4마필이 남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번마 그레이트 위너와 3번마 백두의 꿈, 이 두 마필의 경합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백두의 꿈은 아마 우승 1순위가 되겠죠. 루키 스테이크스 부산에서 우승했고, 아름다운 질주배 우승했고, 순발력 있고, 막판 멋있는 추임력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질주 스타일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의 꿈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고, 그레이트 위너는 이 백두의 꿈과 한번 경쟁을 해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루키 스테이크스 부산 경주에서는 압도적 인기 1위였지만 백두의 꿈한테 덜미가 잡히면서 닥터 킹덤한테까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는 아름다운 질주배 같은 날이었는데 아름다운 질주배에 출전 안 하고 일반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또다시 아쉬운 이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전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오히려 3세가 됐을 때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자, 닥터 킹덤도 상당히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혹시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그 닥터 카슨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이제 데뷔 시부터 제가 그 마필에 대해서 향후 이 마필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1군까지 갔는데 제가 말했던 그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 하면 세이브 더 월드라는 마필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 그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닥터 킹덤도 역시 저는 그럴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의 꿈과 동시대였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쉬울 수 있다.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3세가 되고 4세가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백두의 꿈이라는 이 마필한테 막힐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한강 크레스는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도주입니다. 도주. 이 마필이 이 위의 마필들과 경합을 해서 경합에서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 머스킷맨의 잠하고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도주해놓고 그냥 버티자. 이러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 클래스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작전이 단순합니다. 작전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경주 풀기 용이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딱 뚜껑이 열렸을 때 7번마 한강 클래스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선입군이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도 가능하다. 근데 그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추천합니다. 2번마 그레이트 위너, 3번마 백두의 꿈, 5번마 닥터 킹덤, 7번마 한강 클래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최강손살과 캐치 더 빅토리는 점핑 출전이고요. 11번마 1번지는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최강손살, 3번마 닥터 시저, 5번마 미러클 드리밍, 8번마 영광의 레전드, 9번마 해피피버, 11번마 1번지, 이렇게 6마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의 마필도 뭐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 경주가 해볼 만한 전력 간의 한판 승부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6마필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자, 마번을 거꾸로 보시면 11번마 1번지,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그래서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앞선에 나가면 버티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순발력 자체는 빠른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 기본적인 순발력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깥 게이트에서 1번지를 그냥 보내주는 경주를 펼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손쉬운 선행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 마필은 선행을 못 가면 어떤 전개를 펼칠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9번마 해피피버. 이 마필은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골 때리는 마필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마필을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필은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두 개가 조화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발력이 막강하면 마지막 힘이 안 나오는 마필이고, 초반 출발이 잘 안 되면 마지막에 막판 추입을 멋있게 하면서 아쉬움을 계속 남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승부의지는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권호천 기수가 기승을 하고 1600m 경주 거리에서 끈끈하게 따라붙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가 1600m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에 있어서는 지금이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최근에 앞선에 잘 붙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 결코 느린 경주가 아니었는데 앞선에 붙였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권호찬 기수가 재기승을 하는데 부담 중량이 4kg 올라갔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저는 이 마필이 앞선을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8번마 영광의 레전드가 드디어 1군에 입성을 해서 직전에 승군전을 가졌고 즐거운 여정과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과연 1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죠. 지난주에 즐거운 여정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영광의 레전드도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영광의 레전드는 이세마 시절부터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마필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슬럼프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향후 1군에서도 통하는 걸음을 저는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은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저는 다 되는 걸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레전드의 행보는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만 미러클 드리밍은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팅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자유로운 상당히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1군에 승군을 해서 계속해서 슬럼프였죠. 계속해서 슬럼프였는데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앞선을 가는 마필은 아닌데, 만약에 앞선의 마필이 무너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면 3, 4코너에서 확 휘감고 들어가 버리는 마필이고요. 아니면 안쪽 주로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끈기 있게 따라가는 걸음을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인기마가 되면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미러클 드리밍이 뭐 여기서 뭐 완전히 뭐 능력 있는 뭐 최고의 능력을 가진 마필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미러클 드리밍은 제가 응원을 하는 마필입니다. 응원을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배당의 어떤 흐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 부담 중량이 좀 4.5 올라가 버렸죠. 이 점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마필을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아주 강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자, 3번마 닥터 시저. 아마 인기권에서는 좀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습 선행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뭐 히트의 감의 선행, 1번지 선행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주성 선행입니다. 도주성 선행을 간다면 초반에 거리를 많이 벌려놓고 마지막에 버티는 그림이고요. 닥터 시저가 앞에 나가고 11번지가 따라붙고, 1번지가 따라붙고, 뭐 히트의 감이 따라붙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동반몰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닥터 시저 저는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면서 무너졌는데 이제 진경 기수가 기승했거든요. 단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선행 이것만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1번마 최강쏜살이 지금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죠. 자 기본적인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1군에 좀 더 빨리 왔어야 되지 않냐. 근데 생각보다 지금 1군 입성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슬슬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이 마필은 1200, 1400 다시 말하면 최상위군의 단거리 경주에서는 언제든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거. 그 출주 주기가 너무 좀 짧아졌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게이트인데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곽으로 빼지를 못하는 이상 안쪽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안쪽 주로 추입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약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해피피버, 8번마 영광의 레전드, 5번마 미라클 드리밍 이 세 마필하고요. 복병마로 3번마 닥터 시저를 추천하는데 이 닥터 시저는 그냥 도주입니다. 도주하기를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